자, 이틀간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하고 내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또 그날 또 어떻게 야유회 가실 분들은 이제는 진짜 선거날 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예. 네. 그 선거하기 때문에 뭐 그 전날 떠나고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사전투표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우선 뭐 투표율,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게 투표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전투표제는 사실상 투표하는 기간을 사흘로 늘린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과거에 단 하루에 걸쳐서 끝났던 것이 사흘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네. 거기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 한 닷새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 형성 과정에서 뭐 이것 때문에 그 이익을 보는 후보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후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래도 편리하게 이 투표를 할 수 있을 테니까 투표율은 좀 높아질 것 같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정치에 무관심한 무관심층 또는 부동층, 아직 내가 누구라고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의미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네. 항상 확실한 사람들, 어느 쪽이라는 게 분명한 사람들한테는 뭐 언론 투표하고 선거날은 우리 즐겁게 놉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러한 투표율 증가에 대한 그런 효과도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투표율을 확실히 높일 건 분명하다. 그건 분명하다. 네. 오늘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도 한번 사전 투표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차피 이제 이거 끝나면 6시가 되니까요. 내일 정도 한번. 네. 저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전 투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동네에서도 될 수 있으니까. 민주화 이후에 정치 참여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거의 50% 되죠. 네. 뭐 그런 이제 대표성의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전 투표는 그런 대표성의 위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은 홍 교수 말씀처럼 사실상의 투표일을 3일로 이렇게 느린 결과를 가져오고, 또 하나는 이번에 6월 4일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징검다리 휴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이 젊은이들이 사전투표 기간을 통해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여야의 유불리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젊은이들이. 투표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야당한테 좀 유리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 자체를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율이 아주 높았는데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유리했죠. 이번의 경우는 아무래도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아마 젊은이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일 테고, 그것은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본다면 야당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야당한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앞서가는 후보한테 좀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가는 후보? 네, 왜냐하면 한 닷새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앞서가는 사람이 닷새 후에도 계속 그만큼 앞서가리라고는 보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서가는 후보가 사전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앞서가는 투표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느냐.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지지도가 높은 뭔가 후보가 폭탄 선언하려면 이제는 오히려 앞에서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바에 그냥 오늘부터 계속해서 선거 6월 4일까지 그냥 다 터버리고 이렇게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하죠. 그렇게 하는 나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투표 날짜를 3일로 정한 셈이니까. 그 기간을 이어서 3일을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한 일주일쯤 물론 고생스럽겠지만 선거. 이번 선거는 예년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부동표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 좀 이례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전투표와 또 본투표 기간 사이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선거이고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될 이런 박빙의 혼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출연한 이영접 박사는 그 5일 동안에 사람 마음이 여에서 야로, 야에서 여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게 사람 마음이 쉽게 그렇게 며칠간에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효과도 있죠. 예, 그렇게 네. 뭐 쉽게 변하기 어려운 건 있는데, 네. 뭐 또 누가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그런 선거 운동 중에서 투표하는 거 하고요. 선거 운동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투표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예, 그런 영향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세월호 전국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 오히려 마음을 정했던 사람들이 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당 후보의 지지자들이 여당을 철회하고 또 야당 후보의 지지자들이 야당을 철회함으로써 지금 현재 무당파층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네, 그 양쪽 점이 다 이번 싫다. 선거에 양쪽 다 싫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동층들이 그 점점 예, 그래서 늘고. 남은 5일간의 기간이 그 어느 선거에 비해서도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